중요해요. 아, 중요-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빚도 못 갚으면. 오늘은 강혜원 변호사님 모시고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사연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형제들 간의 부모님의 음. 병원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아. 대한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 좀 기대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는 3남매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 하나를 평생 하셨는데요. 큰 돈을 버신 건 아니지만 다행히도 가게가 잘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큰형은 편입을 하면서 대학을 오래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전액 학비를 대주셨고 공부하는 동안 용돈과 학원비, 거기다가 큰형은 자취를 했는데 보증금과 월세도 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이후 결혼할 때도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2억을 해주셨고 누나는 2년제 대학을 다녔는데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았고요. 저는 대학 2학년 때까지는 부모님께서 학비를 해주셨는데 군대 다녀와서는 부모님이 가게를 접으셔서 학자금 대출로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아직도 학자금을 갚는 상황이고요. 부모님은 이제까지 생활비나 병원비를 연금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당하셨는데 올해 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병원비가 억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 계속 계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아버지 병원비를 3분의 1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큰형은 나만 자식이냐? 난 애가 셋이다. 너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희들도 병원비를 더 내 라는 겁니다. 누나는 요즘 일이 없어 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도 부모님 용돈을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더 해야 하는 건가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 형은 학비며 결혼자금, 전세비용까지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형이 병원비를 그 돈으로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법적으로는 형제들이 어떻게 부담해야 되나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지금 이 병원비 문제 네. 심각하다는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3세에 이제 임금이 가장 많고요. 61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줄고 대신에 이제 병원비나 이런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병원비 지출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큰형 얘기는 이걸 그래서 3분의 1씩 똑같이 부담하자 이런 얘기 같네요. 아무래도 성년 자녀도 이제 네.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형제들이 이제 부모님의 뭐 병원비 이런 거를 이제 부담할 의무는 있는데 이게 성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이제 2차적 부양 의무이거든요. 네. 1차적 부양 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2차적 부양 의무는 부양 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부양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생활을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적 부양의 의무는 지금 나도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네네. 여유가 있는 경우에 네네. 지금 부모님을 부양을 해라 네네.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지금 보니까 큰형은 학비, 전세자금 2억, 뭐 보증금, 월세 뭐 이런 거 다 해주셔서 굉장히 보조를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막내는 아직도 지금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둘째 누나도 보니까 일이 네. 없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보니까. 네네. 자, 이 상황에서 네. 강 변호사님, 큰형이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은 부양료를 이제 정함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부양 의무자와 부양받을 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소득, 재산, 유대 관계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부양 의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얼마를 받았느냐가 부양료를 얼마 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네네. 현재 상황이 기준이군요. 네. 아무리 뭐 과거에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았어도 뭔가 그 많은 지원을 받은 자녀가 하기야 뭐 많이 받았어도 다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실패를 해서 소득이 없다 이런 경우에까지 너가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많이 내 이럴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강 변호사님은 이건 전부 다 자녀들이 n분의 1씩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n분의 1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은 면이 있는 게 이제 둘째 누나가 일단 소득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부담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이제 큰형은 뭐 경제활동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을 알 수는 없지만 자녀가 이제 셋이나 있으니까 조금 이런 사정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연자분이 이제 아직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만 그러게요. 예, 아직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미 부모님 용돈으로 한 30만 원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결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다 돈을 똑같이 형하고 내라고 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또 중요한 사정으로 보일지 왜 안 중요해요? 돈 없으면 결혼도 못 해요. 빚도 못 갚으면. 형은 결혼해서 애가 셋이나 있잖아 지금. 일단은 지출이 또 나가는 게 막내보다는 많으니까 그런 사정도 봐야 되고 또 큰형이 맞벌이를 하는지 뭐 부인도 소득인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는 좀 요소를 열어두고 있는 거죠. 이런 억대의 병원비를 이제 형제들이 나눈다는 게 일시금으로 어쨌든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라서 아니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같습니다. 자식들이라도 나눠서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이 정하게 될 거라서 뭐라고 뭐 수학 공식처럼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은 첫째와 셋째가 n분의 1? 제 생각은 그런데 이제 또 사정을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누나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형이 좀 더 내는 게 맞고 동생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의견도 궁금하네요. 자, 상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